네, 이번 새누리당 얘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그 새누리당이 이제 9일하고 10일 연달아서 이제 의원 연찬회를 가졌었는데,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, 보면 처음에 굉장히 요란했었는데, 또 끝은 약간 좀 흐지부지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. 예. 항상 그 성경 구절들을 많이 그 정치인들이 인용을 하는데,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.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지금 새누리당 연찬회 보니까 좀 거꾸로 된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연금제도 개선 문제, 겸직 금지, 그다음에 뭐 무노동 무임금 적용,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, 국회 폭력 처벌 강화 이렇게 6가지 쇄신안을 내놨는데요. 여기에서 그 연금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겸직, 원청적 금지 문제는 굉장히 그 여론의 동의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어떤 특권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 없이는 그 폐지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런 걸 알면서도 새누리당이 개혁이라는 이름,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헛된 구호를 내걸고 있다.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. 현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지만 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속상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.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건 원래 야당의 전유물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쇄신이라든가 국민의 어떤 그 정말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이 새누리당이 하는 거를 비판만 하는 오히려 여당의 모습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거든요. 또 민주당 입장에서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여당에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했던 거를 재탕하는 거다.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6가지 그 쇄신 방안인가 이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 좀 비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없애자는 저거에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저 혜택의 폭을 좀 줄여보겠다는 쪽으로 좀 약간 좁혀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도 문병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폐지해야 된다. 국민 정세에 너무 맞지 않다. 단 하루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그 65세부터 종신연금이 월 120만 원씩 나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.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새누리당이 잘 치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이제 선배 의원들을 좀 약간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뭐 생계가 어려운 막막한 그런 국회의원 출신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하는데 그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회의원 지내신 분이 생계까지 걱정을 해줘야 되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그 동아일보가 2008년이었던가요? 그때 한번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전직 의원 중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일단 그런 거는 헌정의 차원에서 어떻게 그 예외 조항을 둬서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지 않는 것을 그 명시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비박주자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?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지금 어제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의원, 이른바 비박주자들이 한꺼번에 완전 국민경선제를 요구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. 그 완전 국민경선제는 어떤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성이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바로 그 염두에 둔 거죠. 시사를 한 거지 탈당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경선룰이 정해져야 후보 등록을 하겠다. 이렇게 배수해 졌는데 이 부분이 바로 탈당까지 시사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요. 그 당내 경선 후보로 한번 등록을 하면 완주하지 않더라도 본선에서 그 나설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이인제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탈당까지 시사한 거다.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.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리 어떤 비판을 받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. 요지부동이다라는 그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룰을 바꾸지 않겠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2007년에도 박근혜 대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민 경선을 상당히 치중을 하면서 그 결과가 당내 경선을 뒤집혔거든요.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민주당에서 이제 당대표 경선도 끝나고 하면서 이제 대선 주자들의 이제 행보가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야 주자들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